교과서 193쪽부터 194쪽에 해당하는 명제 중단원 학습점검 교과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명제를 말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명제는 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참으로만 되던지 거짓으로만 되던지 딱 한 길로만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은, 0은 작은 수이다. 이건 명제가 될 수 없죠.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서진,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는 어떤가요? 맞아요. 서진이는 거짓인 명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가정이 진리집합이 마1, 1이기 때문에 결론 1이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죠. 즉, 거짓인 게 분명한 명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지, 우리 이렇게 변수가 있고 x에 넣는 값에 따라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됐다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마지막 태호,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정사각형은 맞아요. 우리가 그때 교과서에서 사각형에 대한 도표를 그렸었는데 정사각형은 당연히 두 대변이 평행한 평행사변형입니다. 즉, 명제를 말한 학생은 서진이와 태호가 되겠네요. 다음은 2번입니다. 2번은 명제의 역과 대유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하고 있네요. 명제의 역이란 가정과 결론을 뒤집, 즉 Q이면 P이다 로 바꾸고, 대유는 이것을 각각 부정하여 만든 명제라고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명제와 대유의 참거짓은 항상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역이란 가정 결론을 뒤집는다고 했으니까 가정 6의 배수 그리고 결론 36의 배수를 바꿔서 말해주면 되겠죠. 36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다 가 역이 되겠는데 이 명제는 당연히 참이 되겠습니다. 36의 배수, 36, 72, 108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6의 배수에 모두 포함되죠. 즉 참이고, 대우는 36의 배수가 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원래 명제 6의 배수면 36의 배수가 참이 아니죠, 여러분. 12는 6의 배수지만 36의 배수는 아니니까요. 즉, 대우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원래 명제가 거짓말이면 대우도 자동 거짓. 다음 2번. 가정, 결론, 끊고. 역을 찾아보면 역은 x제곱이 1이면 절대값 x는 1이야 라는 것인데 이것은 참이 됩니다. 왜냐? x제곱이 1인 것의 진리집합은 마일 1, 풀마 1. 절대값이 1인 것도 진리집합이 마일 1이라고 했었죠. 가정과 결론이 완전히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 역은 참이 되고, 대우는 등호가 아니다 이니까 x제곱이 1과 같지 않으면 절대값 x가 1과 같지 않다라는 것인데, 이건 역시 원래 명제를 보는 게 더 수월해요. 원래 명제도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완전히 일치했었죠. 따라서 원래 명제가 참이므로 대우 명제 역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두 조건이 주어졌을 때 P는 Q이기 위한, P가 입장이에요, 여러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한번 말해봅시다. 조건을 찾을 때는 화살표 양방향을 체크해야 한다고 했었죠. P는 X가 1보다 크고 부등식은 수직선이 최고니까 P 집합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Q는 2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이런 파란 집합을 진리집합 원소로 갖게 될 겁니다. 즉, P가 Q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없죠. 따라서 오른쪽 화살표 방향, 이 방향대로 포함관계라고 했었죠. 이것은 해당되지 않지만
반대로 2보다 큰 것은 1보다 큰 집합 안에 쏙 다 들어가 있으므로 화살표 방향 이렇게는 포함이 되니까 이 방향의 화살표는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P 입장에서 우리 입장은 P를 봐야 하는 거니까 화살표를 어떻게 하고 있다? 받고 있다. 화살표를 받는 건 어떻기 때문에? 그렇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게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P는 X는 Y랑 같다. Q는 X제곱은 Y제곱과 같다는 것은 그렇지. X는 Y랑 같거나 X는 마Y랑 같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즉, 하나만 같은 것은 두 개씩이나 같은 것에 당근 포함이 되고 화살표 오른쪽 yes. 하지만 두 개나 같은 것을 하나만 같은 것은 다 포함할 수 없죠. 즉, X가 됩니다. 이번에 P 입장은 어떻게 됐어요? 맞습니다. 화살표를 주고 있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뒷장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전체 집합에 대하여 조건의 진리 집합을 PQ라 하였을 때 명제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 조건을 늘 진리 집합, 집합의 포함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P의 진리 집합 P, not Q의 진리 집합은 Q의 그렇지 여집합, 화살표 방향대로 포함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봅시다. 전체 집합에 대하여 여러분 P가 Q의 누구의 여집합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Q가 이렇게 생기면 여집합에 다 못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P랑 Q가 이렇게 헤어져서 Q의 여집합이 온전히 P를 포함해야 한다는 소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P와 Q가 뭐다? 그렇지. 서로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관계를 가지고 기니디리의 답을 해보겠습니다. 기억, P 합 Q는 전체인가요? 아니요. P 합 Q는 이렇게 여백을 다 채우지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라는 확신을 할 수 없어요. 니은, PQQ는 공집합이죠. 이게 바로 서로소의 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고. 디귿, 여집합과 교집합 하면 뭐가 생각내야 돼? 그치. Q차 P. Q에서 P를 제외한 게 Q냐. 즉 Q에서 P와 Q의 공통을 제외한 게 Q냐는 건데 서로소라는 조건 때문에 당연히 Q 자신이 되겠죠. 제외할 부분이 없어요. 같은 원리로 P차 Q는 어떨까요, 여러분? P차 Q는 디귿과 같이 P만 남아야겠죠. 공통인 부분이 없으니 P를 온전히 살릴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모든과 어떤을 포함한 명제에 뭘 말하라? 부정을 말하고 이 부정의 참 거짓을 판별하라고 합니다. 1번 모든의 부정. 어떤 실수에 대하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부정은 조건 부정할 때 식은 건들지 않고 부등호 크다의 반대가 되니까 작거나 같다로 바뀐다고 했었죠. 여러분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에다 3을 더하면 0 이하인가요? No, 참이 아닌 거짓입니다. 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인데 0 이상에 3씩이나 더하면 당연히 3 이상의 숫자가 되겠죠. 절대로 0 이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어떤의 부정은 모든,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2x-1이 0보다 작은 것을 부정하니까 작지 않아. 따라서 크거나 같다로 바꿔야겠죠. 자,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하여 여러분 절대값은 안에가 복잡해도 상관없어요. 실수값의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참이죠. 절대값은
크기로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양수, 또 0의 절대값 0이 있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정명제는 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6번을 한번 해봅시다. 이 명제가 참일 때 상수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오, 같지 않은 거. 2차 방정식과 같은 건 2개뿐이지만 같지 않은 건 너무 많아. 그러면 명제가 참이라는 조건으로부터 명제가 싫을 땐 누굴 생각해도 된다고? 그렇지. 대우를 생각해도 된다고 했어. 대우는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위치를 바꾸는 역을 각각 부정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잘 써보자. x-a가 0이면 옳지. 결론으로 x제곱 5x-24가 0이야. 역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참,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아주 간단해졌지. 가정에 x값이 a인데 이 아이가 결론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포함돼야 하니까, 즉 뭐하란 뜻? 그렇지.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한다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셔 넣읍시다. x값에 a를 넣으면 a의 값을 물론 인수분해할 수도 있겠지만 a가 될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 근계 이용하자. 여기 있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합은 예분의 마이너스 2에, 즉 답은 마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7번을 해볼까? 7번은 P, Q, R 세 조건에 대한 조건들을 알아보라고 하고 있는데, P는 얘들아 절대값을 더했을 때 0이야.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A랑 B가 둘 다 0일 수밖에 없겠지. 왜? 절대값은 양수거나 0이니까 양수를 더하는 순간 0이 절대 될 수 없어. 즉 각각이 0이라는 걸 조금 고급지게 표현한 거야. 유사 버전이 있었지. 유사 버전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실수의 제곱을 더했을 때 0인 것도 각각이 0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었어. 다음 Q는 제곱을 0으로 만드는 건 제곱 안의 수가 0인 거. 우리 이거 자주 했었던 거야. A랑 B가 결국 같기만 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R은 조금 해보자. R은 절대값이니까 해지법은 풀마 붙이기. 한쪽에 풀마 붙이기.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텐데 이렇게. 자, 그럼 왼쪽의 경우에는 A랑 A가 없어져서 B가 0이 나오거나, 오른쪽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분배를 하면 이번에는 B가 없어져서 A가 0인 경우, 이렇게 A가 0 또는 B가 0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PQR의 포함 관계를 한번 보자. 얘들아, P는 A랑 B가 둘 다 0이야. 즉 A는 0이고 그리고 B도 0이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R은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관계를 만족하고 있지. 그리고 Q는 A가 B가 0인 건 관심 없고 둘 다 같기만 하면 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기억해서 Q와 P의 관계를 알아보라고 했으니 PQ의 관계를 알아보자. P는 A, B가 둘 다 0이면 Q, A랑 B가 같은 것이 맞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는 yes. 하지만 반대로 Q이면, Q가 가정되면 A랑 B가 같다는 조건만으로는 둘 다 0이라는 조건에 포함이 될 수 없지. 더 작은 조건에 갈 수 없어. 뭐 발레 같은 경우는 2는 같지만 P 결론 둘 다 0은 아니지. 그래서 기억에서 Q 입장을 보기로 했으니까 Q는 화살표를 어떻게 하고 있지? 받고 있네. 즉 필요 조건이구나 라는 것에서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PR의 관계를 봐보자. PR P는 A, B가 둘 다 0인 거야.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인 거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라고 했지. 어떤 세 가지? 그렇지. A가 0만 되는 경우, 두 번째 B가 0만 되는 경우, 세 번째 A가 B가
다 0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또는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P는 당연히 둘 다 0인 거 포함을 하지. 하지만 R은 세 가지 경우야. P에 절대 포함이 될 수 없어. 항상 화살표 방향이 포함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 기억. 니은은 P 입장을 보래. P는 화살표를 어떻게 하고 있어? 주고 있지. 즉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Q는 R이기 위한 Q와 R의 입장을 살펴보자. Q는 A랑 B만 같으면 되고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Q, A랑 B가 같으면 얘들아 R, A랑 B 둘 중에 하나는 0이 되니? 아니. 왜? 반례가 뭐가 있어? Q, A, B 같지만 아까도 말했잖아. 둘 중에 하나 0은 아니지? 그러니까 포함이 안 돼. 자, 이번엔 반대로 R은 A랑 B 둘 중에 하나가 0 또는 둘 다 0이면 A랑 B가 항상 같니? 응? 아니. 얘는 양방향 모두 관계가 없지. 왜? 반례가 뭐가 있겠어? 한쪽만 0인 거 생각해봐. A가 0이고 B가 1이다. 그럼 또는이니까 한쪽 0인 거 만족. 가정을 만족했어. 하지만 둘이 같은 건 아니지. 즉 Q는 R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오직 7번의 답은 기억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A가 양수일 때 부등식의 성립을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양수라는 조건은 매우 좋은 조건이야. 기억이 날까? A랑 B가 둘 다 양수인 식일 때 또는 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는 말과 양쪽을 제곱해도 크다는 말은 동일하다고 했었지? 왜냐? 양수 한정 큰 게 제곱해도 더 커지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또 두 번째, 부등식의 크기를 비교하는 증명 방법 중에서 A가 B보다 크다는 것은 둘을 뭐 했을 때? 그렇지. 뺐을 때 0보다 크다. 등호 있을 때도 마찬가지 라고 얘기를 했어. 이건 중학교 때도 자주 이용하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부등식 크기 관계 그리고 제곱 크기 관계를 둘 다 활용해서 8번을 해결해 보도록 하자. A가 양수기 때문에 2분의 A의 2를 나누고 양수 나누기 더하기 1을 해도 여전히 양수야. 또한 양수에 1을 더해서 루트 씌워도 양수가 되겠지. 따라서 지금 내가 비교하고 싶은 이 두 식은 양수기 때문에 양쪽을 제곱해서 2분의 A 플러스 1을 제곱하고 루트 A 플러스 2를 제곱해서 두 친구를 빼줬을 때 0보다 크면 왼쪽의 식이 더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보이면 되니까 쭉 정리를 나아가 보자. 아래 같은 식의 제곱을 빼보면 실제로 나오는지 풀이니까 확인해 볼게요. 얘는 완전 제곱식 해지. 4분의 A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그냥 A 뒤에 거 제곱 여기까지. 다음 뒤에는 루트만 벗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돼서 A 1 마일이 없어지면 우변의 결론 4분의 A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좌변의 제곱, 우변의 제곱을 빼봤더니 4분의 A제곱이 나왔는데 그 4분의 A제곱은 A가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이 관계가 성립을 했으므로 제곱되기 전에 두 식의 크기 관계 역시도 좌변의 식이 더 크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9번. 9번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했었죠. 한번 해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게 무슨 말? 그렇지. P가 화살표를 주고 있어. P이면 Q이다가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쏙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등식은 수직선이 최고봉이라고 했어. 그럼 절대값이 포함된 P의 수직선을 그리기 위해 부등식을 풀면 작다는 그렇지 풀마 2 기준 사익범위라고 했고 우리가 구하는 건 x니까 마 3을 없애기 위해 풀 3을 모두 곱하면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 있어요. 즉 그림을 그려보자. 수직선 위에 P의 영역을 표시하면 이 P가 Q의 부등식 안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Q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A부터 B-4니까 이렇게 거대한 Q가 그려져야 P가 Q에 쏙 포함이 되겠지? 자 그러면 확신을 갖고 A를 위치, B의 위치를 잡아보자. 자 그럼 이거 지난 시험범이야. 어떤 것과 어떤 거 크기 비교를 하면 돼? A랑 1. 그렇지. 왼쪽이 작은 거니까 A가 1보다 작다. 오케이. 또 5와 B-4의 관계를 보면 되니까 이와 같이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어.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항상 뭐라고? 그렇지. 등호 여부를 확인하라고. A가 얘들아 1과 같아지는 지점 쭝쭝쭝쭝 움직였을 때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겠지? 이렇게 Q가 돼도 P를 포함하니? 그럼 막혀 있어도 더 많은 거니까 P를 포함해. 따라서 여기에 등호를 넣어도 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B-4도 5랑 같아지는 순간 여전히 Q를 다 포함하게 되겠지? 즉 오른쪽에도 등호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따라서 A는 1 이하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B는 이 마사를 보내버리면 9 이상이 돼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A의 최대값 A는 1까지니까 최대값이 1고 B의 최소값 B는 9부터 시작이니까 B의 최소값은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의 참을 보이는 것인데 이거 우리 개념 프린트 여기 두 번째에서 했었어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 이거는 제곱이 짝수인 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뭘 이용한다고 했었지? 맞아.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임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게 유리하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것도 비슷한 유형으로 대우를 이야기해보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러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명제의 참을 보임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명제 2번에서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짝수가 아니다 라는 걸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짝수를 2의 배수 2k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짝수가 아닌 홀수를 2k-1로 나타냈던 거 기억나요? 얘도 같은 맥락이야. 선생님 밑에다가 잠깐 써보면 모든 자연수들이 그렇다는 걸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수를 분류를 할 건데 2의 배수일 때는 2의 배수를 제외한 2의 배수가 아닌 친구들이 모두 홀수 즉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2k-1 또는 2k 플러스 1과 같이 나타냈었지. 그럼 이번에는 얘를 3의 배수가 아닌 애들로 분류를 해야 돼. 그럼 3의 배수인 애들을 다 제끼면 이렇게 2개씩 남게 되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을 봐봐. 3의 배수는 3k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이라면 나머지 수들 1, 4, 3간격 7, 10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죄다? 그렇지. 1인 경우가 되고 또 2, 5, 8, 그 다음 11인 아이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죄다 2인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어떻게? 그렇지. 3K에다가 1을 빼거나 또는 3K에다가 2를 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K는 자연수 1부터 슉슉슉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2, 2 넣으면 5, 8, 11 즉 나머지가 2인 애들을 표현하는 거고 얘는 K에 1부터 넣으면 1, 4, 7 즉 나머지가 이렇게 1인 아이들을 표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 3K에다가 1 더한 거 그리고 3K에다 2 더한 거로 나머지를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돼. 대신 이럴 때는 자연수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K는 자연수가 아니라 0 이상의 그렇지 정수라는 조건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K가 자연수인 게 더 좋아서 이 경우로 3의 배수가 아닌 것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 증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n이 3의 배수가 아니므로 우리가 방금 열심히 공부한 대로 n을 3k-1 또는 n을 3k-2 k가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정은 만족했어. 이제 결론에 도달해 보자. n제곱도 3의 배수가 안 돼야 돼. 즉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 떨거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바로 3의 배수가 아닌 수들이 되겠지. 자, 그럼 해보자. n제곱을 하기 위해 경우를 나눌 거야. 이거인 경우 n제곱은 정말 말 그대로 제곱을 하는 거지. 이 아이를 제곱했을 때 완전 제곱식을 풀 수 있고 얘가 3의 배수가 아닌 걸 보이기 위해서는 3으로 묶어봐야 하는 거야. 3으로 묶을 수 있는 최대한을 묶어보자. 3의 배수, 3의 배수. 즉 3k 제곱 마이너스 2k로 묶고 플러스 1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에 3을 곱하고 더하기 1 또는 0도 괜찮아. 1이 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연수라는 것만 보이면 또는 0이라는 것만 보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k 제곱 마이너스 2k를 k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k는 자연수이므로 제일 작은 자연수가 얘들아 뭐지? 그렇지, 1이지. 1을 넣어보면 얘도 1, 얘는 항상 1 이상이 돼버려. 1을 넣으면 더 커져. 4, 2. 즉, 이 수는 반드시 자연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자연수에 3을 곱하고 더하기 1 한 것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두 번째, n이 3k-2인 경우는 이건 역시 제곱을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을 해지하고 3으로 묶어보면 최대한을 묶는 거라고 했어. 묶여. 얘도 묶여. 이번에는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4는 3으로 묶으면 3을 최대한 하나 더 쓰고 그리고 4니까 3 더하기 1이 남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이번에도 얘가 자연수 또는 0이기만 하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서 이 아이를 챙겨보자. 이 아이는 인수분해가 돼. 3k-1, k-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이때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k는 자연수, 1부터 시작하는 수이지. 그럼 이번에는 얘 때문에 0이 될 수 있어서 이 묶여있는 아이가 0 또는 자연수, 즉 0 이상의 정수가 됩니다. 이 아이가 0이면 1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고 이 아이가 자연수면 1 곱하기 3, 3의 배수에 1을 더한 거니까 역시 3의 배수가 아닌 게 되겠지. 즉 가정에서 처음에 모든 자연수 3의 배수가 아닌 아이들을 보았는데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각각 제곱해 봤더니 역시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대우명제가 참이 되고 대우명제가 참이면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10번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 역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중단원 학습점검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